네, 청년들의 거침없는 직설을 들을 수 있는 토크직 시간입니다. 전국 14군데서 치러지는 이 재보궐선거 가운데서도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부산 북감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민철 부장님, 하정우 후보의 승리를 자신하고 계세요? 박근혜와 윤석열을 둔 정치검사들의 싸움에서 하정우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자,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네, 승리한다. 원정 출마한 후보들과 달리 이 지역 민심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가 박민식 후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각자 우리 후보가 이제 될 거다 이렇게 자신을 하셔가지고 자, 이걸 지켜보는 개혁신당은 솔직히 누가 될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한데 예. 뭐 지금 추세로는 한동훈 후보가 좀 유력하지 않나. 아, 둘 다 아니고 한동훈 후보가 될 거다. 아, 자, 조국혁신당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하정우 후보의 당선을 낙관합니다. 아, 하정우 후보의 한 표 더. 본인이 이제 AI 전문가로서 산업벨트 형성도 공약함으로써 네. 통상적인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산 북감만큼 뜨거운 거 우리 경기 평택을이 있잖아요. 자,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도 후보를 안 낸 개혁신당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 됩니까,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유이동 후보께서 어부지리로 당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이동 어부지리. 한동훈 후보가 될 것 같다고 했던 이유는 3파전에서 사표 심리가 어디로 발동하느냐 이런 거 좀 분석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네. 여기는 워낙 민주당 후보들이 팽팽하게 붙다 보니까 그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3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김용남 후보도 조국 후보도 안 될 거라는 얘기인데 지금 조국혁신당 이거 가만히 듣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조국 후보가 예. 큰 표 차이로 압승할 거라고 봅니다. 조국 후보의 압승을 예상하셨어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조국 후보 자체가 민주진보 진영에 큰 역할을 해왔고 네.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중앙정치 경험과 민주당과의 네트워크 역량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조국 혁신당에서 이미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를 발의하였고 이제 평택을의 수건 사업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로 평택 시민들이 조국 후보를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준비 많이 해오셨어요. 자, 그럼 국민의힘은 지금 유이동 후보 답변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유이동 후보 네. 빼고 김용남, 조국 중에서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 고르라면. 전 국민을 공분케 한 입시 비리 사건으로 징역 중에 사면받은 조국 후보, 예. 그리고 지금 차명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이동 후보, 예. 이 두 후보 모두 당선 가능성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전 60만 평택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거의 유이동 패스예요, 지금.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자, 민주당 후보는 어때요? 지금 김용남 후보 빼고 유이동, 조국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조국 후보가 당선되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가 사퇴했다면, 단일화했다면 유이동 후보의 어부지리 가능성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 두 분마저도 그렇게 단일화가 안 되시니 근데 안 했죠. 그러면 부정선거는 저리 가고 예. 조국 후보가 당선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후보, 조국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 물론 이제 두 분 다 날개를 달겠지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되게 관심이에요. 이제 당락에 따른 두 사람의 정치 행보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민주당한테 한번 먼저 여쭤볼까요? 우선 조국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책임에 대해서 온전한 행동을 취할 때, 정치인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평택을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들은 모든 자기에게 주어지는 책임들은 다 내 문제가 아니야, 남 탓으로 돌리고 모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나는 피해자야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네. 이런 태도로는 앞으로 이 평택을에서 만약 낙선하신다면 예. 정치적 미래를 바라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좀 책임지는 정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도 한 말씀 보태시죠. 정치인이라고 하면 증명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께 서비스해야 되고요. 그런데 거꾸로 서비스 해달라, 계속해서 기회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 한동훈 후보 두 분 다 정치 인생을 걸고 하는 아마 건곤일척 같은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조국 후보만 얘기했고 한동훈 후보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떨어져도 예. 워낙에 장도영 대표가 이렇게 잔인하게 정치적 그런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예. 재기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부산 북갑에서 어쨌든 돌풍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보수의 앞으로 그 권력 싸움의 가장 중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정민철 부의장님은 한동훈 후보는 떨어져도 뭔가 기회가 있지만 조국 후보는 뭐 정치 어렵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맞나요? 민주당 지지자분들께 너무나도 각을 세워가지고 예. 가족사까지 꺼내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이후에 정치적
그 연대 이런 것들을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만약에 정치를 계속 하시고 싶다면 본인 문제부터 먼저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 연대를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조국혁신당 반박하시려고 막 적고 계세요. 반박하세요, 지금. 예. 네, 낙선을 가정한다면 물론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 정치개혁 같은 사회 구조적 개혁 문제를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는 뚜벅뚜벅 함께 앞으로 걸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자연스러운 정치적 흐름이지 저는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분열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조국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조국 후보도 계속 정치 건재하고 조국 혁신당도 문제 없다. 맞습니다. 뭐 이런 취지신 건데, 자 떨어져도 조국 혁신당이 지금 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데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조국 대표께서는 조국 사태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붙을 필요가 없는 자신의 이름만으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예.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이번에도 본인께서 잘못 저지르신 것들에 대해서 뭐 국민들 앞에 본인을 사면받아서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인데 무리해서 나오신 건데 떨어지기까지 한다면 저는 은퇴 말고는 남은 게 없다고 은퇴요? 생각합니다. 아, 실제로 조국 후보에게 앞으로 어떤 국민이 기대를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마저도 저는 굉장히 무리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마저도 살리지 못한다면 뭐 은퇴 말고는 남은 길이 없다. 은퇴. 한동훈 후보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후보는 떨어지면요. 굉장히 제기는 어렵겠죠. 예. 실제로 이번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역량을 저는 총동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얘기한 바와 같이 결국 증명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증명을 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두 중에 누가 더 제기가 어렵냐 하면 예. 저도 조국 후보가 좀 어렵지 않을까. 조국 후보의 정치적 재기를 조금 더 어둡게 보시는군요. 자, 우리 이재명 대변인께 한 번 더 네.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한동훈 후보 떨어지면 보수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어렵다. 기회를 주셨을 때 증명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인데 예. 이미 그동안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대표로서 총선 대패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도 사실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장도영 대표가 쫓아낸 게 아니라 당원 게시판 사건이라는 의혹 때문에 이게 또 윤리위의 나오는군요, 여기서. 판단으로서 예. 이제 쫓겨난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국민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예. 앞으로 더 기회를 주실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동훈 조국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될지, 청년들의 정말 인정사정 없는 정계 은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크 직이었습니다.